소개팅은 여의도의 IFC 몰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서울 10년 살았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의 좀 궁상맞은 영상들을 보시고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연애는 해봤냐, 평생 혼자였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고요. 사실 연애를 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아낀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특별한 무언가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남들 하듯이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간만에 연애를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하셔서 영상에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스파이더맨 보기로 했습니다. 얘기 좀 하다가 제가 부동산 강의 들으러 가서 배운 걸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야기꽃이 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눈앞에 꽃을 보느라 이야기꽃이 핀 줄 몰랐습니다. 좀 재수없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극장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밖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눈이 뒤집힌 시민들이 물대포 타워를 향해 물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젖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저도 젖진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전투였습니다. 길에다가는 안 쏘더라고요. 물을 사주셨습니다. 팝콘 세트를 먹을까 하다가 둘 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집에서 싸온 쿠키를 가방에서 꺼내서 저에게 줬습니다. 소개팅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금요일마다 버스킹 공연을 해서 초대했습니다. 같이 공연 보면서 커피랑 아이스크림 와플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나초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소개팅에서 잘 맞는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가끔 소개팅이 들어와도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있긴 했지만요. 사실 이번 소개팅도 처음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네요. 공연을 보고 청계천을 1시간 정도 걸어서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근처 스타벅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개팅을 했다고 하니까 회사 동료들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소개팅 여와는 3번째 만남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되었거든요. 몇 년 만의 연애라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몇 년 전 크게 아프고 난 뒤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한번 아파본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을 주고 연애를 하다가 혹시 더 좋아져서 결혼하고 싶어지면 어쩌지? 너무 욕심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가오는 것도 두렵고 다가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뭐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길래 제일 큰 우산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제 우산 엄청 큰데 같이 쓰실래요? 그렇다고 너무 선수처럼 보여선 곤란합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고 나왔더니 비가 그쳤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밝히지 말아달라는 댓글이 많아서 비공개하겠습니다. 가격은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저도 데이트할 때는 케이크 같은 거 먹습니다. 디즈니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나름 업계 전문가이다 보니 한껏 아는 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가하진 않았기를 바라봅니다. 액자 속에 예쁜 밤비가 있었지만 제 옆에도 밤비가 그 사진 동아리? 거기에서는 뭐 주로 찍으러 다녔어요? 그때는 뭔가 그 피사체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 밥 먹고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1시간 정도 걸어와서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여자친구 회사 동료분께서 기프티콘을 또 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커피를 안 사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주신 건 아니길 바라봅니다. 아 진짜 이렇게 찍으시네. 네. 동성역까지 진짜 걸어오다니. 아 너무 신기하다. 뭐가요? 이런 건 찍어본 적 없는데. 정말 무의미한 영상이었어요. 이거 제가 쓰던 거예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거. 잘 쓸게요. 네. 고마워요. 원래 2개씩 먹지만 데이트니까 1개만 먹기로 했습니다. 내숭을 좀 떨어봅니다. 비록 토스트이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굳이 바라는 걸 꼽자면 1개 더 먹고 싶... 애송이. 닭소스 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흘린 거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야간 사진 연습을 하러 온 건데 좀 어렵더라고요. 좀 망했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얘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손만 잡아도 불꽃이 튈 시기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들어와 보지도 못했을 곳입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꽤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향기가 났습니다. 콧깍지가 씌었나 봅니다. 말랑말랑하면 별로 안 좋아. 그때 막 밥이랑도 막 비벼서도 먹고 그냥 연어, 생 연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스에다 찍어서 먹고. 이것 때문에 찍어달라 했던 거. 오늘은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데이트도 비가 옵니다. 이쯤 되면 하늘도 우리를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비비도 바르고 렌즈도 낍니다.
사용한 렌즈가 많아지는 만큼 사랑의 눈은 멀어갑니다. 커피랑 우산을 한 손에 들어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악력게 했던 보람이 있습니다. 서울 책보고는 헌책방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었는데 다행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로에게 선물해줬던 책을 3시간 정도 같이 읽기로 했습니다. 왜 껌을 챙기셨어요? 껌 좋아하세요? 아. 사드릴까요? 이미 아주 가득하죠. 귀엽다. 애플 매장에 왔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한 4, 5년 정도 된 컴퓨터인데 예전에 핸드폰으로 촬영한 걸 편집할 때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카메라 구입한 이후로는 작업할 때 너무 느려서 편집에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탑을 살지 노트북을 살지 고민하다가 매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맥북 프로가 편집할 때 좋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돈이면 그냥 데스크탑을 좋은 걸 맞추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요즘은 편집하느라 바빠서 부모님 댁에 거의 못 가고 있다 보니까 노트북을 구매하면 고향 가서도 조금 편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 해보신 구독자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녁은 푸파퐁 커리를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린이 우유사 왔다. 예린이 아빠가 예린이 빵도 사왔어요. 야 예쁘다. 예린이 우리 저 멀리 카메라로 볼래요? 보인다. 서울역이에요. 옛날 서울역. 그렇네. 망했어요. 우리 집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네. 진짜 왜 이렇게 가깝죠? 이러다 또 용산역까지 가겠는데. 시간만 있었으면 또 가겠다. 뭐야? 느낌 너무 좋은데? 일로 와봐. 안녕, 나비야. 끈으로 유인해야겠다. 슉슉슉슉. 나비야, 이거 봐. 야.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털 엄청 부드러운데?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진짜. 부드럽죠? 네.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지? 진짜 착하다.
예쁘게 운전하네. 밟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아 귀여워. 내 카메라야. 내 카메라란다. 뭐예요 그거? 핸드폰 충전기 아니야? 물어 뜯으면 어떡해. 아 너무 예쁘다 얘. 그러니까 이게 뚱뚱한 건가 임신한 건가? 뭔가 배가 되게 부른데? 그거 봐. 아, 저 비비는 거 봐. 간지럽나? 저러고 자는 거 아니야? 아, 뚱뚱해. 갈까요? 어디? 다시 왔네. 갈게. 잘 살으렴. 또 만날 일 없겠지만 잘 지내 친구들. 잘 지내. 아 귀여워.
너무 덥다. 지하철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어디에든 달라붙는 물건을 팔고 계셨는데요. 지하철 유리창에 붙이자마자 떨어졌습니다. 이미 망했다는 걸 느끼시는 표정으로 끝까지 준비한 멘트를 하시는데 과거 한 슈퍼스타 K의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노트북을 사려고 고민 중인데요. 여자친구가 노트북이 있다고 해서 여자친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챙겨서 같이 카페에 가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안 계셔서 집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단 둘이었지만 이상하게 무지 떨렸습니다. 단 둘이라서 떨렸던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커피를 한 잔 줬는데 아버지께서 내리신 더치커피라고 합니다. 힘들게 한 방울 한 방울 모으신 거일 텐데 마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줄까요? 저는 괜찮아요. 오. 뚝배기 난리 났네. 촬영을 안 하고 있어. 너무해. 내가 예쁘게 팠는데.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그거 잘 안 돼요.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계산은 여자친구가 갖고 있던 스타벅스 카드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노트북 써본 적도 없고 편집도 처음 해봤는데요. 사람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일하는 기분이 좀 덜 들었습니다. 편집하는 것 자체는 데스크탑보다는 좀 불편하고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밖에서 편집을 하니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노트북을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고향에 갈 때도 편집 부담이 적어질 것 같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조금씩 편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날이 도록 잘 거야. 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에 대해 소리를 듣는 순간 오늘 밤이 일요일 밤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망했어. 이게 뭐야? 잊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즈 업된 거예요? 네. 그럼 원래 더 작아요? 네. 어. 원래 컵에 나오는데 이거 양이 더 커요. 지친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와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자꾸 맛있는 음식들에 노출되다 보니 이제 먹는 것에 돈 쓰는 거는 죄책감을 못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한 판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싸가야 할 것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단정 짓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자친구는 요거트를 먼저 넣고 저는 토핑을 먼저 넣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요거트를 먼저 넣는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유와 콘플레이크를 먹을 때도 우유를 먼저 넣는다고 합니다. 저는 35년간 무조건 콘플레이크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먹는 정확한 콘플레이크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느끼며 죽어있던 연애세포를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싸우지 말고 다른 그릇에 먹으면 됩니다. 아, 이거 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샌드박스에서 받았던 과자 몇 개와 초콜릿을 여자친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달달한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배를 채우고 카페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편집을 하면 커피값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편집자의 작업 능률과 복지를 위해서 가끔은 카페에서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여자친구를 조금 서운하게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서운하게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두통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것과 서운하게 한 거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여자친구가 화가 난 것 같다면 잘못한 일이고 슬픈 것 같다면 서운하게 한 쪽에 가깝습니다. 같이 초밥을 먹으면서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연애세포를 어서 재생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 음식인 우동은 먹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은 더 선호하는 종류의 밀가루 앞에서 무너집니다. 재밌게 노세요. 공항에서 누굴 기다려본 게 처음이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서 그쪽으로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2년 정도 잠깐 차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회사가 굉장히 바빴는데 가끔 밤늦게 차 타고 인천공항에 오곤 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와서 공항 둘러보고 커피 한잔 하고 다시 집으로 가면 괜히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온 것 같아서 그렇게 힐링될 수가 없더라고요. 공항 고속도로도 신나게 달리고요. 지금은 차가 없지만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차를 다시 갖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엄청 오래된 290만원짜리 중고차였지만 정말 저에겐 소중했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자유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었는데 계산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해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조급함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책이 지루해질 때쯤 아직 도착 시간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출구에서 한번 기다려봅니다. 어떤 식으로 맞이하면 좋을지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반려견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봅니다. 여자친구가 아버지 차를 같이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양꼬치 회식까지 하고 온 상태라 여자친구 아버지께 이런 상태로 첫인사를 드릴 수는 없어서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계를 보니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 막차가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그걸 놓치면 5만원 정도 주고 택시를 타야 합니다. 결국 공항철도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미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면 되니까요. 멀리서라도 나오는 모습을 조금 보고 오고 싶었는데 공항철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댓글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냐는 댓글이 자주 달렸는데 답글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 여행을 가서 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드디어 한 달 만에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모아온 저의 사랑을 퍼부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입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여자친구와 떨어져 있으면서 그 전의 만남이 상상연애였던 걸까 하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실체를 확인하러 갑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이렇게 보세요. 그래 어디가 부드러워? 어디를 만지고 있는 거지? 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어이? 그래요? 네. 봐봐요, 만져봐요. 똑같은데? 뭐야, 나 혹시 좋았나 봐. 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사귀었죠? 2명이요. 네. 오. 이게 오일? 트러플 오일? 이건 소금이고. 향기 맡아요. 근데 무슨 냄새 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제대로인데. 이게 약간 흑임자 크림 카스타? 그래서 약간 검은색 나 진짜 디카페인도 지금은 아직 낮으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요란하다. 아 진짜 웃겨. Collo dritto, l'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antante, poco cantante. 먹고 시킨 다음에 나중에 말아먹고. 맛있죠? 여자친구와 광장시장에 육회를 먹으러 걸어가다가 갑자기 보인 홍콩 반점이 땡겨서 들어왔습니다. 탕수육 소스가 없는데도 시킬 거냐고 하셔서 괜찮다고 하고 시켰는데 소스가 조금은 있었나 봅니다. 원래 나와야 하는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지만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운동보다는 편리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좀 편한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아서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산타워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건물들이 더 크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꼭 정상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임 끝나고 잠깐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여자친구와 만난 지 4달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해서 첫 카톡부터 같이 대화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았습니다. CGV 부럽지 않습니다. CGV에서는 포레스트 검프를 볼 수 없으니까요. 내 인생 영화를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건 참 보람찬 일입니다. 저녁에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초밥을 먹으러 가다가 쉑쉑버거가 보여서 잠깐 고민을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엄청 비싸다는 말만 들어봤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소린데 지금. 우리 쿠오쿠오 갔다 온 거 어떻게 알고 지금 우리한테 돼지드래기라고. 너무 찔린다. 어떡하죠? 갑자기 체할 것 같은데요? 걸으면 될 거예요. 패딩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거의 2년째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입고 있는 점퍼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올해는 꼭 패딩을 사려고 합니다. 저건 뭐지? 아, 금도끼구나. 어떻게 알아봤네요? 도끼들도 있어. 아, 그렇게 나왔구나. 어둡다. 여기 있는데? 퇴근하고 여자친구랑 극장에 가다가 쉑쉑버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들어보기는 했는데 처음 들어와 봅니다. 버거 2개, 감자 2개, 음료 2개를 시켰더니 3만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햄버거를 기다리며 잠깐 책을 봤습니다. 아직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주로 장 건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단당류와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주문한 단당류랑 탄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네요. 책에 나온 대로만 살면 참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식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사느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찍 죽겠다고. 근데 그건 진짜 크게 안 아파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정말 크게 한번 아파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막상 죽을 만큼 아픈 순간이 오면 정말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건강 잘 살피면서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햄버거 같은 거는 가끔씩만 먹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빼빼로데이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번에는 빼빼로를 집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빼빼로를 주문해줍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빼빼로를 만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능숙해 보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재료는 어디서 사야 하는지, 빼빼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조건 잘 모른 척 하는 게 좋습니다. 전 한 번도 안 만들어봐서 딱히 그런 척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빼빼로 만들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라도 추궁하다 보면 초코를 미처 입지 못한 막대 과자들만 남게 될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22,000원짜리 빼빼로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첫 제품이 제일 잘 팔리는 거야 라고 설득해서 빼빼로 쇼핑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차피 다 거기서 거깁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갈 기세의 여자친구를 전 잘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김치를 사러 왔습니다. 빼빼로를 만들고 집에서 보쌈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준비하고 여자친구가 집에 있는 김치를 조금 갖고 오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김치를 사주겠다고 합니다. 작은 거 사려고 했는데 큰 봉지들 뿐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잠깐 빵집에 들렸습니다. 계산하는 직원분께서 여자친구를 보고 여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원래 그런다고 합니다. 상습범이었습니다. 아마 여자친구가 없으신가... 삼성빵집 그 맛이랑 비슷하려나? 궁금한데? 드셔보세요. 네. 와,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오, 맛있겠다. 먹어볼래요? 네. 아, 나 배불러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맛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집에 가서 좀 싸가요. 2개 싸줄게. 오예. 근데 이래놓고 우리 또 다 먹어. 다 먹고 배부르면 수육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안 돼. 안 돼. 가루가 이렇게 맛있지? 배불렀는데? 배 안 불러요? 배고파요. 양심 있는 돼지였다. 배부름을 느끼며 양심이 있는 돼지인가요?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그냥 배부름을 잘 느끼는 돼지. 더 있을 텐데? 신기하다. 그러면 초콜릿을 넣을 거고 초콜릿 미니가 지금부터 빼빼로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 있으면 다음에 한번 꼭 해보세요. 짤주머니에 초콜릿을 먼저 채웁니다. 까만 초코, 빨강 초코, 하얀 초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품 패키지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에 넣어줍니다. 조금 지나면 초코가 녹습니다. 약간 딸기 우유나 뭐 바닐라 쉐이크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걸 봉지에다가 다 쏟습니다. 무슨 가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콜릿은 아니고 그냥 과자 가루인데 약간 그 돼지바 겉에 붙어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다른 게 준비가 다 됐으면 초코를 묻힐 과자들을 배치해줍니다. 과자가 70개라서 빼빼로 70개를 만들 생각입니다. 조금 과자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시킬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하얀 초코들을 뿌려줍니다.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검정 초코도 뿌려줍니다. 과자들을 이렇게 돌돌돌 돌려서 코를 바릅니다. 약간 마블링 되는 것처럼 나와요. 그 다음에 가루를 묻힙니다. 잘 안되면 숟가락으로 과자를 끼얹습니다. 갈색 가루도 묻혀줍니다. 중간중간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먹으면 됩니다. 이거 드실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입안이 아플까 봐. 그러니까 초코 가시에 찔리는 거 아니야? 유치원에서 만든 빼빼로 수준인데요? 좀 맛은 있겠지. 조금 싱겁다. 막대 과자가 부족할 것 같았는데 막상 부족한 건 저의 체력이었습니다.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한 20개인가는 딸기 초콜릿으로 그냥 막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 저희 부모님, 여자친구 회사 사람들, 그리고 저희 회사 사람들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35살 노장에게 빼빼로 만들기는 많이 힘듭니다. 어디 거냐면은 네덜란드산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키가 크다던데. 다음은 수육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지는 마세요. 일단 양파를 깝니다. 그 다음 자릅니다. 다음은 마늘을 씻어줍니다. 그거 2개를 다 물에다 넣습니다. 깐 마늘 사다가 바로 올려놓은 거라서 한번 그리고 끓지 않았는데 놓고 있습니다. 파도 있으면 넣어주세요. 없으면 사다가 넣어주세요. 작으니까 반 정도 잘라서 넣을게요. 이게 요리 고수들과 하수의 차이는 요리 고수들은 하면서 다 설거지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딱 이제 요리가 완성되면은 밥만 딱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버리기 전 음식 건져내고 먹어. 맛술도 잠깐만요. 아니, 너무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 된장국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라봐.
괜찮아? 응. 아 진짜? 안 비려요? 응. 진짜? 다행이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그 예정 선생님 한 것처럼 삶으면 그거 찜기에다 위에 더 삶으면 이제 진짜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겠다. 맛있다. 가위가위보. 설거지. 가위가위보. 억울한 거 아니죠? 인정하나? 한 번 더 해봐. 한번 해볼까? 가위가위보. 와 1대1 마지막. 아니요, 아까 그거 끝났고 가위바위보가 궁금했어요. 아 정말. 네. 가위바위보. 이건 뭔데? 그냥 하는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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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원의 플랜트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채식 요리만 하는 비건 레스토랑입니다. 예전에 꽤 오랜 기간 비건 채식을 했었는데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유자 씨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 전화해볼걸. 설마 안 열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휴일인가? 정기 휴일인가? 그러게요. 교회 가셨나? 아 그런가? 안돼. 여기. 가봤어요? 네. 여기 동생도 추천해준 데인데 근데 멕시코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이런 거 대거. 할머니 스텝인데요.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잘 나가는 사업가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처럼 나도 죽기 전에 이름 석자 남기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가끔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을 선물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시나요? 댓글에서 서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저에 다져도 돼요. 와, 진짜 이쁘다. 귀엽다. 강낭콩 같아. 강낭콩. 오, 이 안에 블루 이쁘다. 껴봐도 돼. 네 그럼요. 나와요? 좋구만. 좋아. 한 10년만 쓰세요. 감사합니다.